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게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코로나 키즈가 온다입니다. 지은이 유종민, 출판사 도서출판 탈해. 그럼 시작할게요. 현재 코로나19 세대를 코로나 키즈로 명명할 수 있다. 남녀노소 불문이며 직업, 신분과도 무관하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코로나 키즈다. 키즈라고 부른 이유는 코로나19는 성인보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양식이 바뀌어도 성인은 일시적 생활 변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아동과 청소년은 단순한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정서의 변화도 동반한다.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 심해지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요즘 비대면 접촉의 일환으로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주말에 마트에 가 장을 보는 대신 일종의 보완제의 성격을 띠지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물건을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당연시하고 일상화한다. 보완제의 성격이 아닌 대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생활 패턴을 옆에서 지켜보고 배우며 그것을 자신의 삶의 양식에 투영하고 내면화한다. 그런 양상은 어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일종의 부모 각인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한 아이는 커서도 그것을 당연시 할 수 있다. 반면 어른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언제든 마스크를 벗어 던질 태세다. 어른들에게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어릴 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사는 아이들은 커서도 마스크를 안 쓰고 외출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장기화되고 아이가 얼마나 어린가에 따라 그 정도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코로나 키즈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메타포를 들 수 있다. 메타포는 은유, 상징을 뜻한다. 명사가 있다면 대명사가 메타포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현실 세계와 접촉하기보다 온라인 가상세계에 접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처럼 간단한 것부터 유튜브 라이브 등 SNS를 통한 대면 접촉을 포괄한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코로나 블루로 인해 자살률도 증가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가족 간의 갈등도 증가하고 이혼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과도한 위생관념은 결벽증이나 대인 기피증으로 이어지고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 키즈는 현재의 우리이고 다가올 미래의 우리다. 코로나 키즈는 이전 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세대로 인류 역사에서 하나의 지층으로 기록될 것이다. 코로나 소아 각인, 트라우마 세대. 32세인 WC는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문제로 걱정이 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아이의 학습 습관이 무너진 것 같기 때문이다. 보통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바로 학원차를 타고 학원 2곳에서 4곳을 다니고 집에 돌아와 학교 숙제와 학원 과제를 하는 것이 정해진 일과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돌리고 학원도 보내지 않자 아이의 생활 습관이 무너졌다. 학교 숙제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했다. 공부도 공부지만 학원 공부가 없는 평일이나 동네 친구들과 축구 등을 하는 주말에는 여가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아예 집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한다. 처음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면 말렸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지속되자 아이가 밖에서 친구 만나는 것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평소 쾌활하고 친구들과 있었던 일도 스스럼 없이 말했는데 지금은 말수가 부쩍 줄었다. 외향적인 성격마저 내성적으로 바뀐 것 같다. 또 다른 고민은 아이가 모바일 게임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은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통제하므로 휴대폰 문제로 걱정할 일은 없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이가 집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휴대폰 사용 시간이 늘었다. 단순히 사용 시간만 늘었으면 모르겠는데 전에는 안 하던 모바일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앱을 깔아 하는 걸로 무심코 생각했는데 혼자 방 안에 들어가 게임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가만 보니 자러 방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새벽까지 게임에 빠진 것 같았다. 코로나19 사태는 아이들에게 큰 공포감을 주었다. 밖에 나가고 싶어도 부모는 못 나가게 한다. 기가 떨어질 만큼 아프고 불편하지만 항상 마스크를 쓰게 하고 수시로 손 세정제를 쓰라고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고 손잡이나 엘리베이터 버튼도 만지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와 함께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볼 때다. 매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늘고 있다. 청결에 신경 쓰는 것과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다르다. 아이는 그런 뉴스를 접하며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인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 앞에서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에서 여과 없이 나오는 내용은 아이에게 공포감을 준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공포를 느껴도 성인과 같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가 말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다. 아이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공포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방치하면 아이의 성장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깝게는 결벽증부터 건강염려증, 대인 기피증 등이다. 초기에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위력을 발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에서 뉴스를 아무리 못 보게 해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친구로부터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느끼는 공포를 서로 얘기하며 공포는 더 심해지고 고착화될 수 있다. 따라서 선제적 역할이 중요하다. 아이의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사전에 아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최선의 설명을 해줘야 한다. 특히 미취학 아동들은 현실과 상상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일상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해줘야 한다. 사회 활동을 하는 어른들과 달리 너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특히 코로나19는 아이들은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깨끗이 손을 씻고 얼굴을 만지지 않고 친구들과 음식을 나눠 먹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3부 코로나 키즈의 부모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부모로부터 조부모에게 넘어오고 있다. 부모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자녀 양육 못지않게 경제활동으로 가족을 부양할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학원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었지만 코로나19로 학원에 보내는 것도 파행을 겪으면서 그 부담이 온전히 조부모에게 쏠리고 있다. 자신들 몸도 가누기 힘든데 한창 뛰어놀 손주들을 돌보기란 쉽지 않다. 자칫 아이들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책임과 비난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이 받을 육체적 고통 못지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분들의 부담을 덜어줄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 일환의 첫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다. 부모 등 뒤에 가려 보이지 않는 그분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자식들도 양육의 부담과 책임을 부모에게 지우거나 그것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 자식들이 소중한 만큼 자신의 부모도 인격체로서 그분들의 삶이 있으니 그것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런 가운데 돌봄 서비스 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요구는 그 다음에 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조부모의 양육 부담이 다소 줄었다는 것이다. 재택근무는 당사자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질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아이를 분리해 감염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 제4부 코로나 퀴즈는 이렇게 논다. 컨텐츠의 전이 전자 시프트. 37세의 제이씨는 출퇴근길에 전자책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전자책 읽는 것 자체를 상상조차 안 했다. 제이씨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종이책을 읽는 것이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했다. 책의 내용 습득 못지않게 책도 컬렉션처럼 소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재에 한 권, 두 권 늘어가는 책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식량이 늘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물론 단순히 소장 자체만 목적으로 종이책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다. 종이책 특유의 책장을 넘길 때 나는 소리와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좋았다. 사람마다 책을 다루는 취향은 다르다. 책에 메모하는 것은 둘째치고 접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제이씨는 깨끗이 보는 것보다 끄적거리며 보는 스타일이었다. 밑줄을 긋거나 빈 여백에는 메모를 했다. 그런 제이씨에게 전자책은 책이 아니었다. 제이씨는 전자책도 전자책이지만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도 싫었다. 직접 서점에 가 책을 골라 사서 보는 것이 진정한 재미라고 생각했다. 온라인 서점의 미리 보기 기능으로 책을 고르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직접 신간 매대도 돌아보고 일일이 들춰보고 읽어보는 것만 책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서점을 못 가게 되자 제이씨만의 습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책은 사서 읽어야겠는데 서점은 아무래도 찝찝해 생전 안 가던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 책을 구매해 보았다. 온라인 서점이다 보니 오프라인 서점보다는 책 순위도 살펴보고 이미 구입한 사람의 리뷰도 읽으면서 책을 고를 시간이 아무래도 많았다. 생각보다 빨리 배송되는데 놀랐고 신중히 고르고 골라 산 책이라 산 후에도 후회가 별로 없었다. 안 하던 온라인 주문으로 그렇게 책을 사보니 호기심에 전자책도 구매해 보았다. 종이책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특히 책 중에는 굳이 돈 주고 사기엔 아깝지만 한 번쯤 가볍게 읽고 싶은 책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책은 전자책으로 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굳이 서재를 채우지 않더라도 책 내용만 얻는 데는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나았다. 또 전에는 한 권을 다 읽고 다른 책을 샀는데 전자책은 저렴해 여러 권을 동시에 사서 읽을 수도 있었다. 종이책을 아예 안 사진 않겠지만 필요한 전자책은 앞으로도 꾸준히 사서 읽을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눈에 띄게 사람이 줄어든 것은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다. 서점도 마찬가지다. 멀티플렉스로서 서점은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 매장보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집단 노출될 위험이 몇 배나 높고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기피 장소로 떠올랐다. 이런 사정은 서점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도서관은 특히 책 자체도 낡아 위생적으로도 안전하지 않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휴관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과거에는 전자책이 등장하면 종이책 시장이 죽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실물책이 선사하는 정서적 충족감이나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지적 허영심 등으로 인해 종이책 시장은 건재해왔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책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결과 편리성에 눈뜬 고객이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과거로 되돌아갈 것 같진 않다. 새로운 전자책 시장이 기존 종이책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8부 코로나 퀴즈의 미래 쇼크. 공유 경제. 작년부터 공유 경제라는 용어가 화제가 되었다. 물품을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제 활동이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처음 쓴 용어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가 기본인 경제 방식이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맞서 생겼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 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고 필요 없으면 타인에게 빌려주는 공유 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환경 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모빌리티 분야의 공유 경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 모빌리티 업계는 모빌리티 공유 경제가 혁신이라는 입장이지만 택시 업계는 불법이라며 반발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었다. 최근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서울 개인 택시 기사들 간에도 서비스 불법 논란이 불거지며 충돌했는데 결국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삐딸락되었다. 부상하는 공유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있다. 공유 경제까진 아니더라도 코로나 사태 이후 공유나 점유에 대한 불편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요즘은 택시 타는 것도 피한다. 택시는 불특정 다수가 타고 2평 남짓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도서관은 책을 빌려 볼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손에 침을 묻혀가며 읽는 책의 특수성 때문에 찾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도서관이 휴관에 갈 일도 없다. 게스트하우스나 쉐어하우스, 호텔 등의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묵고 간 장소에 가는 것을 기피한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기치를 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는 당연시 되었지만 모바일, IT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굳이 소유하지 않더라도 빌려 쓸 길이 열렸다. 내가 원하는 물건이 주변에 많고 당장 사용할 수도 있고 모바일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결제도 마찬가지다. 모바일로 선불로 결제하거나 사용한 후 물건에 휴대폰만 갖다 대면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공유에서 소유로 거꾸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출을 꺼리고 자가용 이용자가 늘면서 각종 공유 플랫폼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급감한 통계가 실태를 짐작케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 점막이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몸 밖에 있으면 빠른 속도로 사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사람 심리는 그렇지 않다. 정량적 확률이 1%더라도 사람의 감성은 정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유 플랫폼 업계에서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시설공단은 단말기 액정 화면과 손잡이를 소독하고 있다. 카세어링 서비스 소카와 그린카는 전 차량의 청결 수준을 강화했다.
브링카도 전기 세차 외에 멸균 작업을 병행하고 손 세정제를 대형 차고지에 비치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인 킥고인과 지쿠터도 손잡이와 단말기를 소독하고 임직원 발열 체크 등의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뭔가를 공유해 사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물건을 이용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사물 인터넷과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로 그것이 가능해졌다. 책부터 자동차, 집에 이르기까지 공유 경제라는 이름으로 상품과 서비스군이 늘어났다. 속도의 문제일 뿐 공유 경제로의 방향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공유 경제 관련 업체는 자구책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의 불안과 우려를 들여다보고 그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쩌면 공유 경제는 이 위기를 발판 삼아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제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만나요. 감사합니다.